이번 시간에는 2단원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텍스트 자료의 표현, 2장 이미지 자료의 표현에 대한 준비 학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미지나 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은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2번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트맵 형식은 첫 번째 파일 형식에는 BMP, JPG, GIF 등이 있다. 맞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할 경우 변형이 심하다. 맞고 픽셀 하나하나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맞고 4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맞고 5번 픽셀의 색상 정보, 표현 정보가 있으므로 이미지를 완성 후 수정이 쉽다. 네, 수정이 어렵죠. 수정이 어렵습니다. 답은 5번이고 집합,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이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네, B집합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이때 합집합은 A 또는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1, 2, 3, 5, 7,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이니까 2와 5 A의 교집합 B는 2와 5입니다. 1장의 텍스트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란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우리는 자료라고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죠. 자료에는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 소리 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는 또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나 회계 자료는 정형 자료이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 오디오, 사진, 동영상 등은 비정형 자료입니다. 자료는 키나 몸무게처럼 연산이 가능하고 연속적인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연속형 자료가 있는가 반면 성별이나 혈액형처럼 그 값으로는 연산이 어렵고 범주에 대한 정보만을 주는 범주형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텍스트 자료는 이름, 성별, 혈액형처럼 그 자체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정형 텍스트 자료와 비정형 텍스트 자료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자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도 정형, 비정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정형 텍스트 자료, 이 경우는 비정형 텍스트 자료.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자료를 수와 수학기호로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텍스트는 단어나 문장과 같은 텍스트를 글자 형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 또는 수학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텍스트 자료는 집합이나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집합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 자료는 예를 들어 남자는 3, 여자는 4, A형 0, B형 1, O형 2, AB형 3 이런 식으로 정형 자료는 이렇게 금방 수학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정형 자료, 댓글이나 감상평과 같은 비정형 자료는 수학 기호로 바로 바꿔줘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댓글에 대한 말뭉치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뭉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말뭉치 또는 코퍼스라고 하네요. 댓글 A에는 이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이 있는 영화예요. 댓글 B는 이 영화는 감동은 있지만 지루해서 실망이에요. 댓글 C는 추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와 같은 댓글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각 낱말을 분리하고 사전형 단어로 바꾸어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댓글 A는 이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이 있는 영화에서 낱말을 분리하고 사전형 단어로 나누고 여기에 불용어를 제거하면 불용어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란 뜻이죠. 사용하지 않는 단어, 관형사, 조사, 전미사, 특수문자 등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요소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이, 는, 과, 이, 있다, 이다 이런 것들은 불용어가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단어들은 영화, 긴장감, 감동, 영화 이렇게 되겠죠. 불용어를 제거하면은 우리 영화, 긴장감, 감동 이렇게 남겠네요. 이걸 집합 A로 표현하고 마찬가지 댓글 B와 C도 불용어를 제거하면 이와 같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불용어를 제거한 집합 A, B, C의 합집합을 U라고 그러면 U를 우리는 단어사전이라고 합니다. A, B, C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단어사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A, B, C는 어쨌든 영화를 본 후에 감상평이므로 영화와 보다는 불용어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용어를 영화보다도 불용어로 포함시키면 A-, B-, C-를 좀 더 간결하게 축소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단어사전도 마찬가지. 여기서 영화, 보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이만큼만 새로운 단어사전으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단어사전을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돈가스 음식점의 손님들이 남긴 식사 후기 중에 후기 3개를 모아놓은 말뭉치이다. 이때 세 집합 A, B, C와 단어사전 U를 구하시오. 먼저 A를 구해야겠죠. 돈가스를 불용어로 처리하면 수제, 맛있다, 양, 많다 이렇게 A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B도 돈가스는 불용어로 취급하고 치즈, 많다, 추천 이런 식으로 집합 B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는 수제, 치즈, 카레, 맛있다 이렇게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 세 집합을 합집합하면 수제, 맛있다, 양, 많다, 치즈, 추천, 카레 이와 같이 단어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으로 나타낸 텍스트 자료를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n개의 수 x1부터 xn까지를 이렇게 괄호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각각의 x1부터 xn까지를 성분이라고 하고 첫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있는 것을 두 번째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벡터는 대문자의 위에 화살표를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벡터 x는 2, 마이너스 1, 0, 3이면 2는 첫 번째 성분이고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벡터 x의 둘째 성분은 0이고 벡터 x의 네 번째 성분은 3입니다. 자, 다음 표는 앞에 단어사전 U에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집합 A, B, C의 각 단어가 단어사전 U에 속하면 1, 속하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 것이다. 댓글 A에는 영화와 긴장, 감동의 단어가 있었죠. 지루하다, 실망, 추천, 눈물, 보다는 없었습니다. 댓글 B에는 영화, 감동, 지루하다, 실망. 감동은 있지만 지루해서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C는 추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벡터를 구성하면 1, 1, 1, 0, 0, 0, 0, 0 이렇게 벡터로 구성할 수 있겠죠. B도 C도. 자, 텍스트 자료로 이루어진 수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면 문제 2에서 구한 집합 A, B, C에 대하여 이용하여 단어사전 U가 다음과 같을 때 세 후기 A, B, C의 벡터 A, B, C를 구하시오. 그대로 1, 1, 1, 1, 0, 0,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B도 0, 0, 0, 1, 1, 1, 0, C도 1, 1, 0, 0, 1, 0, 1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